지금 국민의힘 내홍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약속 대련이 아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물론 약속 대련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점쟁이처럼 이거 약속 대련이야 내가 맞아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 대련이라도 저들의 분열사항을 보고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댓글창에 그런 말 쓰지 마요. 쇼하고 있는데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쉽게 표현하면 약속 대련에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약속 대련인 게 제일 낫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약속 대련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조차도 이제 약속 대련이 개싸움으로 옮겨가네라고 살짝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은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할 만한 이게 없기 때문에 네.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약속 대련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이 말은 사실은 그 후에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한동훈한테는 두고두고 짐이 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소리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감히 대통령에게 1시간이면 53분을 이야기하는 윤석열에게 감히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할 사람이 저는 딱 한 명밖에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있죠. 뭐 집에서 방구나 뻥뻥 끼고 하는 네. 내가 저 사람 만들었다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기 화재 현장인데 저 화재가 엄청 큰 화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이런 거지. 한동훈이 오라 그래. 여기 저 상가가 다 타버린 건 맞아요. 서천에서 이 화재가. 아이고. 큰 사건이긴 한데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리 불러낸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거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위세를 과시하기 좋아요. 대통령실, 경호처, 장관들 총출동할 때 한동훈이 눈 맞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내 위치 좀 보여주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용 열차를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 전용 열차에 한동훈을 태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훈이를 불러내서 기차 안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라는 게 저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약속 대련이라면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없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내피셜은 그럴 수 있지. 한동훈이 노태우처럼 지지를 뜰 수 있다 이건데 이미 한동훈 자체의 평가는 끝났다고 봐요. 비대위원 한 달 동안. 그 과정에서 이 상황이 한동훈이 뜨는 상황이 되면 윤석열한테 데미지는 엄청나게 커요. 그냥 대놓고 레임덕 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저렇게 둘이 만나기 한 잠시 전에 또 나왔던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 한동훈 대화 여부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뭐 갈등을 수습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도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속보가 나오면서 저 화재 현장에 둘이 만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글쎄요 저게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지금도 계속 쇼쇼쇼 하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이게 대련 갈등이었다면 맨 처음에 한동훈이가 그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윤석열과 대립하는 관계가 나왔다면 그게 쇼라는 생각이 들 텐데 처음에 한동훈이 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그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아니어서 전 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건 있어요. 검찰발로 나오는 뉴스 그러니까 정보들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의 충격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최측근한테 등에 칼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문 대통령을 배신하던 거랑 유사한 구조에 놓여 있었는데 한동훈은 물러나면 정치 생명 끝나기 때문에 제대로 대들어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든 것 같고 어쨌건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저런 뒤통수 맞았다더라 같은 윤석열의 표현들이 한동훈한테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살려두기도 애매하고요. 죽이기도 애매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봉합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봉합이다 하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얘는 무조건 나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김건희가 기분 나빴거든. 마리 앙뚜아네트 국내산 이런 거를 마리 기분 앙뚜아네트. 나빴거든.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 번 두세 번 간접적으로 냈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화답을 안 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된 건데 나갈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한동훈이 거기다가 칼을 꽂아버린 상황인 것 같고.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양자를 다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이 등에 칼을 꽂았다. 그것도 일리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있는 그 카톡방에서 그 전에 윤석열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랬다고 해요. 쭈쭈.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없어지고 한동훈을 좀 편드는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좀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동훈의 사천이다라는 뭐 공천을 사적으로 한다 사천이다 뭐 전략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격려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격려한 시점이 17일 서울시장 신년 그 인사회에서 김경률 손들어준 거에서 격려를 했는데 격려를 하려면 그럼 그 전날 16일 날 해야 되진 않았나. 왜냐하면 그날은 인천시장 그 신년 인사회에서 원희룡을 손을 들어줬을 때 조금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 키포인트는 김건희의 그 이제 말이 앙뚜아네트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고 난 다음에 누가 이익을 받는가? 라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하기로 했었다가 이것을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나 KTV에서 인터뷰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인터뷰도 무산이 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그것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 갈등이 진짜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저의 그 양자 중에서 이제 다른 쪽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한편을 말씀드리면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정치적 성장 배경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천하고 싶은 사람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여기서 윤석열한테 정말 대놓고 대들었다. 그럼 본인이요 말을 잘 들었을 때 이유와 대들었을 때 이유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그 이후의 정치 생명 그걸 봤을 때 이렇게 굳이 본인이 정말로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정말로 그렇게 대들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부에 본인이 좀 관종처럼 인기도 많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을 좀 들어준다고 해서 대놓고 윤석열한테 대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치적 배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뭐냐면 윤석열의 리더십이 심대하게 이제 상실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요거를 약속 대리인으로 못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언론상에 대놓은 메시지가 윤석열의 반기를 드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률이를 컨트롤 못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동을 했고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몇 개 갔을 텐데 거기에 화답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제 KK가 경로한 상황, KK가 그 상황에서 저쪽이 메시지 안 받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 부부가 부리던 머슴이 내 말 안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만났다고 해서 봉합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부리던 산호비가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산호비가 정신을 차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나면은 앞으로 내 정치적 장래는 없다. 이게 어떤 맥락과 다 있냐면 비대위원장을 어차피 총선 나가서 나갈 곳도 없고 당선 가능성도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을 시켜놓고 다시 장관으로 드리려고 했다 그러더만 다시 국무위원회 경험을 쌓아주려고 했다더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안 먹혔던 상황이 되면서 윤석열이 당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퇴할 줄 알았는데 당황해버린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니까 술 진탕 먹고 오늘 한동훈이를 자 소천으로 오라 그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위세 한번 보여주고
한동훈이는 세워놓고 폴더 인사시키고 전용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뭔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아끼는 후배였다고 해서 정말 선후배 사이에 그런 뭐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까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국내산 앙뚜아네트 김건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둘이 풀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약속된 대련이라고 해도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신의 입장인데 그걸 받겠습니까? 전혀 받지 않을 거고요.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한 내용 중에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으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하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윤석열이가 아니죠. 김건희가 빡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약속 대련이란 말이 머리에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개혁신당 지난 주말에 창당하고 지금 화요일 됐어요. 이 이슈가 주말 내내 덮어버렸어.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 요거를 그 약속 대련이라고 봐야 되는 약속 대련이야만 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모습은 이거였었죠,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걸 까버린 상황.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야. 이게 이제 한동훈 스스로도 빡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출세를 위해서 노력 봉사한 게 몇 년인데 따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날 나가라고 해서 윤석열을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단체 대여방에서 그랬거든요. 한동훈이 쥐고 있는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사퇴하라는 요구를 바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 말은 절대 한동훈이가 하면 안 되는 말인 그렇죠. 거죠. 내가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 뭐 그런 선봉에 쓰겠다라는 의미와 네. 비스무리한 거죠. 문제는요,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지지고 볶는 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이가 저렇게 되면 권력의 중심은 계속해서 한동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2년도 안 된 대통령이 레임덕을 실제로 여권 내 주도권을 사라지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자기 죽은 등 뒤에 칼 꽂아버린 사건이에요. 요거를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마무리 좋게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요거를 약속대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윤석열이 입은 내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했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한동훈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한 것처럼 미리 그 본인 입으로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한동훈이 폭로하면 안 된 것을 언론에 폭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의 축의 이동은 분명히 한동훈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은 이것이 극적으로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봉합을 하면은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가 사과하는 쪽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을 앞둔 많은 국회의원들 그것도 한동훈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검찰을 40-50명 대기시켜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그것을 약간 지켜준다는 식으로 발언을 그동안에 해왔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언급하면서 지켜준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힘의 축은 한동훈 쪽으로 더 갔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은 지금부터 아마 더 거세질 수 있는 전망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랑 비슷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는 일찍 공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부려왔던 산호비가 주인 손가락을 물어버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상황이라 그러면 당황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 때문에 윤석열이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토론회인가 뭔가 하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행사를 30분 전에 취소할 정도로 데미지가 컸던 거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총선 앞두고 그래가지고 서천 화재 현장이 크기는 했지만 야, 이 새끼들 사악한 게 이따가 지면자리에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주민들은 아예 안 만나고 갔어. 그림만 하나 만들었던 거죠. 윤석열이 만든 그림이에요. 그거는 한동훈이 폴더 인사하고 눈 맞고 기다리게 하고 전용 열차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원래 그런 거 자기 산호비가 자기를 물어뜯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위치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지금 다 노출된 상황에서 한동훈이한테 야야 너 뭐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긴 힘들고 비대위원장은 그냥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당원 당교사 쫓아낼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또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동훈 팬클럽과 윤석열 팬클럽이 싸우고 있고 한동훈 팬클럽에서 어쩌고저쩌고 내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은 봉합을 한다고 하면 간단해요. 어떻게요? 김경률이를 사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김경률이는 최고위원회에서 아직 비대위원회에서 사퇴는 한다. 그런데 지역에 출마하는 거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으니까요.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아마 출마를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경률 입장에서는 마포 자체가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중도층,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디올 관련돼서 중도층이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셨던 분들이 일부가 김경률을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으로는 사퇴하지만 지역 출마는 뭐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게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비대위원이 공천을 관리해야 될 지도부가 출마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뚜아네트가 우리 저 국내산. KK를 경로하게 했다.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비대위원이 출마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당선을 받은 최고위원 말고요.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 그러면은 출마하면 안 되는데 출마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이게 총선을 앞둔 비대위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래전에 뽑힌 선출 권력이잖아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 선출된 보이고. 분 말고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재밌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윤석열 팬클럽. 저 여기 직접 봤어요. 여기 지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주도한 게 김상진이에요. 김상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들만이 봉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팬클럽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웃긴 거지. 한동훈 팬클럽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싫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벌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상은 이걸로 생긴 내부 분열 그리고 윤석열이 입은 리더십의 어마어마한 데미지. 이거는 봉합 자체가 힘들다라고 보는 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절대 줄어들지 않는 지금 김건희의 디올 사태 이야기가 지금 잦아들지 않고 네. 있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노태우 거는요. 노태우 거는 전두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제 요구를 국민들이 호언철폐, 독재타도하면서 직선제 요구할 때 노태우가 건의해서 들어준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일단 경우가 다르다고 일단 보는 거고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저들의 분열을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팝콘 좀 더 갖다 주세요. 겁나 재밌어요. 어제 최재형 목사께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불법 촬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한 일종의 반박인데 김건희가 고위직 인사까지 주무르는 모습을 그 전에 보고 나중에 그 후에 촬영할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거 보니까 뭐 어디 그게 금융위원회 뭐 위원 뭐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최재형 목사가 하셨던 거고 지금 저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죠. 이번에 나온 보도 중에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김건희가 디올백 논란 사과는 불가하다.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역시 가만히 사실일 있지 못하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 분위기 속에서는 특검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검을 아예 안 받는 거고 특검 받지 말라고 한동훈 내리 꽂은 거 아니에요. 선거보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사람이 함정론 불법 행위를 했는데 내가 왜 사과하냐 이 프레임을 갖고 오고 싶은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 프레임이 말이 안 되는 게 함정을 그러니까 야 100배 안고해서 함정을 팠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건희가 그 쇼핑백을 받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마치 지금 동아일보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논란 사과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김건희가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데 그럼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뇌물 받으면 다 사과하면 끝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사 받아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프레임에 아무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떤 프레임이 어떤 함정이 미리 카톡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함정을 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함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메시지 올라오고 뭐 그 언론 보도 나와도요. 국민들께서 속으로 정말 웃기고 있네 이러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 국민들이 더 열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싼 거 보여주면 익십하고 디올이니까 받아주고. 어저께 역대급 코미디 하나 나왔죠. 이철규. 윤핵관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 받은 디올백은 국고로 환원했기 때문에 요거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원병하네. 간단히 말하면요. 대통령 부부가 직무상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외국 정상들이 선물한 거. 그거는 본인한테 선물을 했더라도 국고로 환수돼서 국가의 일종의 이제 이 공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는 건데요. 그거랑 지금 몰래 골방에 앉아가지고 받은 명품백이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를 못한다. 그냥 똑같은 모델을 못 찾았다고 해. 진짜. 그게 이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법에서도 국고로 환수한다라는 것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업무 영역 관련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자기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의 업무 영역 관련해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통령에서 새고랑찰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멘붕이냐면 맨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반환 창고라는 정말 사전에도 없는 이상한 단어 대통령실에.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넘버가 있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이제는 국가 재산으로 이제 말을 바꾼 건데 국가 재산이에요. 명품이. 국민들이 진짜 뭐 바본 줄 아나 봐요. 난 명품 가방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저 명품 가방에 시리얼 넘버. 명품이 여기 있잖아요. 명품이. 시리얼 넘버. 명품 가방에 시리얼 넘버가 그러면 있는데. 택 같은 게 있나요? 아니 그 아니, 고유 안에 이렇게 안에 있대요. 가죽으로 이렇게 아니 파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옷 사면 택이 붙어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그런 건 없어요? 베개 하나하나 딱 시리얼 넘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뭐 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아니 다른 걸로 대신 사면은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하냐? 그 물건을 새 걸로 복원해주는 뭐 그런 거 있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디올 가방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다른 거를 사서 반환 창고라고 하려고 했나 근데 쭉 영상을 보면 그 이명수 기자 그 목사님이 백화점 가가지고 그 시리얼 넘버까지 찍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빼박인 거죠 뭐 그냥. 그리고 어제 최재형 목사께서 하신 말씀 언론들 잘 들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언론이 논란을 야 김건희가 저거 받으면 되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프레임을 바꿔 저거 몰카 불법 공작이라고 그 말 했던 놈이 한동훈이잖아요. 그 한동훈이 뭐 그렇다고 한동훈이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동훈이 우리는 특검 받아야 됩니다라든지 아니면은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니잖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차라리 특검 받아야 됩니다 하면 이 분위기 속에서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제거를 당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거 두기 힘들어요. 이런 권력 특히 검찰 같은 검사 동일체 권력에서 실제로 반 한동훈파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을 지금 싫어하는 파들이 많아서 이제는 검찰 권력도 나눠줘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꼬붕이었던 동기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훈 자체가 아직도 비대위원장이지만 검찰 조직을 사실상 장악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싹 뺀다.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면 한동훈은 그냥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야요. 요거는 길게 가면은 윤석열의 리더십은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봉합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이 사퇴해주면 그만이 한동훈이 사퇴 못한다고 덤비잖아요. 그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릴 거라고 저는 봐요. 와, 그 수가 무언지 우리는 그냥 팝콘 먹으면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설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용 열서 타고 가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범이잖아요. 네. 저쪽도 내가 완전 그러니까 설득하지 않고 무조건 끌어내면 반발이 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세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생각지도 못한 한동훈의 반응에 당황해가지고 막 술 엄청 먹고 막 그러면서 야 통훈이 서촌으로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니까 전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저는 서로 웃고 악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관계에서는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용서 못하죠. 그런 관계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동지적 관계이거나 수평적 관계였다 그러면 갈등이 봉합되면 술 한잔 먹으면 끝나요. 네. 근데 한동훈이 보고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는 성이 안 풀리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설득을 당하면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행보에 막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정치는 아마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또 볼 때 무엇으로 설득당하겠나. 아니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럴 수 그것도 있어요. 좀 볼 내가 봤을 필요가 때는 있겠네요. 윤석열이가 비대위원장 시킨 다음에 답시 입각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나온 메시지 윤석열이가 한 말이야. 그 직접. 얘기는 정말 초창기 때 저도 새날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나가서 당선될 곳이 없으니까 불출마하고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네. 나서 다시 장관으로 들여서 조금 더 대선 수업을 한 뒤에 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정치적 장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싸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수직적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는 것 자체에 용서 못해요. 일반인들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던 내 꼬붕이 내 등에 딱 칼 꽂으면서 막 이거 있잖아 한동훈 특유의 표정으로 턱 딱 치켜들면서 대들면 기분 나쁘지. 까치발 들고 턱딱 들고 이러면 정말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폭들 사이에서 아래 것이 나한테 기어 올라와 그러면 정말 오줌을 지릴 때까지 저 밟아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들의 어떤 그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조폭 같은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네. 어쨌든 웃긴 거였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 치는 것부터. 근데 비대위원장까지 안 쳤잖아요. 함량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이런 인물을 그 자리에 안 쳤다는 것이 결국 윤석열이 자초한 결과물이다. 딱 그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일상에서 보던 그냥 배신의 모든 과정을 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이 거기에 딱 쳐드는 순간 데미지는 윤석열이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관람 포인트는 한동훈이 어떻게 싸우느냐. 두 번째는 한동훈이 무엇을 받고 설득을 당하느냐. 이걸 좀 보면 되겠네요. 물러나주는 것이 내가 한동훈이라면 물러나줍니다. 그리에 뒤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어. 윤석열의 임기는 2년 4개월이 남았어. 아니 3년 4개월이 남았어. 네. 지금 2년도 안 지났어. 이런 상황에 한동훈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자기 산호비가 지금 면천한 거란 말이야. 용서 못하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이고. 산호비. 자,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0만이 아니라 100만에 이윤정님 뒤쪽에 지금 저 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저게 빨리 골드 버튼 걸어놓을 거리예요, 저게. 기대됩니다. 네. 자, 총선 전에 100만 갑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